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수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신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오시게 된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경기는 클리블랜드 대 필라델피아 경기부터 시작인데요. 먼저 일단 필라델피아가 엔비드나 맥시가 빠져버리는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걸 저 이렇게 좀 두 개를 가지고 왔는데, 먼저 보이는 건 이게 이제 올 시즌입니다. 올 시즌에 두 선수가 뛸 때 플러스였다고 하고, 두 선수가 모두 없을 때는 마이너스지만 그렇게 막 크게 엄청 가진 않아요. 한 10점 정도 차이가 난다 이렇게 되는데, 작년에도 이런 기간이 꽤 길었었죠. 두 선수가 전부 다 없는 기간이 가장 길었습니다. 마이너스 10점 차였다고 하고, 얘네 둘이 있을 때도 잘 안 불렸던, 작년에 엔비드도 건강하지가 못했고 맥시도 계속해서 이런 좀 부상 문제가 있어가지고 되게 안 좋은 시즌을 했는데, 그야말로 필라델피아는 작년에 안식년이었었습니다. 저는 이거를 작년 기준으로 좀 이렇게 살펴봤어요. 작년에 그래도 이 두 선수가 뭐 겹치던 시기가 있었을 때랑, 그리고 이제 3월 4일 이후로 두 선수가 모두 이제 안 뛰었던 그 이후로는 필라델피아가 22경기 동안 3승밖에 없었거든요. 여기다가 당연히 또 이제 폴 조지도 없었고, 그래서 저는 이 뒤쪽에 있는 데이터 이게 조금 참고할 만하다고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필라델피아가 딱히 막 대단한 선수를 영입해온 것도 아니고 에지컴을 그냥 잘 뽑아서 뭐 그 정도만 있는 편이어서, 이 두 가지를 좀 이렇게 분류를 해봤을 때 그냥 필라델피아가 조금 뭔가 오바로 가더라. 실점이 대단히 많아지는 것들, 실점이 한 8점가량 많아지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좀 보였었던 것 같다. 그냥 다른 것보다도 두 선수가 없을 때 포조지까지도 없고, 그 경우에 22경기 동안 3승밖에 없었던 점,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뭐 클리블랜드도 지금 막 믿을만한 상태는 아니에요. 내일 그리고 어쩌면은 이제 또 클리블랜드가 백투백이어가지고 미첼이 복귀한 지 얼마 안 돼서 갑자기 또 결장할 수도 있습니다. 알렌은 저번 경기 때 쉬고 내일 이제 퀘션홀이 떠 있다고 하는데, 직전 경기 보스턴을 상대로 전반이랑 후반 편차가 엄청나게 컸었죠. 전반전에는 36점에 그쳤는데 후반에는 꽤나 좋은 효율로 62점이나 냈다. 특히 이제 벤치가 총 이제 13점밖에 없었는데 전반전에는 벤치 포인트가 2점에 그쳤습니다. 그런 경기를 한지라서 참 클리블랜드가 어찌 보면은 상대가 보스턴이라고는 해도 되게 안 좋은 경기를 한 거거든요. 반대로 필라델피아는 애틀랜타와의 경기 때 전반에는 야투가 엄청 꽂혔는데 후반전에는 그냥 뭐 맥시도 부상당하고 야투 같은 것들이 많이 무너져가지고 애틀랜타한테 졌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되게 어려운 경기처럼 보이기는 한데, 아무래도 이렇게 두 선수가 빠진 거?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여기다가 에지컨까지 퀘셔널이 만약에 빠진다면 필라델피아 전력이 많이 좀 다운될 것 같다, 뭐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냥 아까 봤던 것처럼 이 두 선수가 없던 지난 시즌 후반, 그때는 뭐 얘네들 말고도 부상이 더 많았을 건데, 그때 필라델피아가 22경기 동안 뭐 3승밖에 없었다는 거, 그런 게 제일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경기당 평균 한 10점 차 정도로 이렇게 뭐 졌던 것도 있어가지고, 뭐 내일 미첼이 갑자기 빠지거나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뭐 클볼적으로 보는 게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26.5로도 저는 지금은 언더를 생각 중인데, 이게 필라델피아가 이제 요즘에 좀 페이스가 오락가락하고요. 클리블랜드는 하든이 오고 나서 지금 페이스가 아마 27등인가 28등입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점수도 많이 못 내고 있는 것도 있고, 물론 어제 막 보스턴전처럼 그렇게 막 빡빡한 게임은 아닐 것 같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필라델피아가 점수를 못 뽑을 가능성도 조금 생각은 하고 있기는 하고요. 클리블랜드도 느려지기도 하고, 그냥 그런 것도 생각해서 뭐 클리블 쪽이나 언더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 경기는 브루클린 대 멤피스 경기입니다. 내일 이제 일단 브루클린은 마포주가 또 없고요. 멤피스는 보시다시피 결장이 엄청 많습니다. 여기 이제 다우플로 나와 있는 카워드, 스피주, 제롬 핸드릭스, 이런 애들은 못 나올 가능성이 또 이제 크다는 소리예요. 멤피스는 올 시즌에 이런 적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저러고 근데 뭔가 막 점수는 최근 10경기 모두 다 110점 이상은 내주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거의 뭐 115점 이상은 해주고 있기도 하고, 한 번도 110점을 못 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참 이제 자원이 없어도 어떻게 돌아는 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근데 브루클린은 원래 이제 인식이 좀 느린 팀이고 점수도 못 뽑고 이런 팀이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페이스상으로는 아주 뭐 밑바닥까지는 아닙니다. 멤피스는 좀 이제 탱킹권이지만 좀 빠른 팀에 속하기도 하고, 지금 브루클린은 굉장히 이제 실점이 많고 또 공격은 잘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멤피스는 공격은 꽤나 되는데 실점이 많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222.5를 받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 브루클린은 상대에 따라서는 오바를 꽤나 볼만한 팀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필 근데 내일 빠지는 이제 마포주는 요런 데도 이름이 있습니다. 마포주가 그래도 이 친구가 있을 때가 팀의 이제 오펜시브 레이팅이 113, 없을 때는 102.6으로 거의 뭐 한 10점가량 차이가 난다더라. 마포주가 없을 때 좀 빠지는 부분들, 이런 게 좀 있었다고 하는데, 그리고 직전 경기 디트로이트를 상대로, 동부 1위 팀을 상대로 23점 차 역전승을 했는데, 그 중심에는 이제 데이런 샤프 같은 놈들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제 두 자릿수로 런을 두 번이나 해가지고 23점 차를 어떻게 뒤집었던 그런 대단한 경기를 했는데, 저는 지금 멤피스가요, 바로 직전 경기 때도 그때 아마 이제 클리퍼스전인데
자유투를 45개나 줬거든요. 얘네들이 많이 얻어내기도 하지만은 상대한테도 되게 자유투를 많이 주는 팀입니다. 브루클린도 그런 것들이 비슷해요. 지금 이제 투빅을 돌리는 것도 그렇고 또 데이런 샤프 같이 인사이드가 강한 친구도 그렇고 멤피스가 이렇게 자유투가 많은 건 인사이드 수비가 안 돼서 그렇거든요. 제가 여러 번 멤피스가 지금 애들도 많이 팔기도 하고 지금 이제 그 안쪽에 뎁스가 지금 되게 구려가지고 수비가 엄청 안 된다. 인사이드가 자동문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브루클린한테 카운터를 맞을 만도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는 약간 뭐 높이 차이 같은 거 그런 거 상으로도 꽤나 좀 브루클린이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고 요즘에 이제 브루클린이나 멤피스가 둘 다 상대한테 최근에는 자유투를 많이 내주는 팀에 속하기도 하고 반대로 이제 자유투를 얻어낸 거 상으로는 브루클린은 그래도 꽤나 뭐 한 중위권 정도 되는 위치를 해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는 좀 오바 같은 것도 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 그리고 브루클린이 일단은 멤피스의 인사이드 타격하기가 쉬울 것 같다. 반대로 멤피스는 좀 빠른 팀이다.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아까 브루클린은 걱정되는 게 마포주가 없을 때 점수 생산력이 많이 떨어지는 거, 오펜시브 레이팅이 떨어지는 거 그런 게 문제인데 저는 그거보다는 이런 상성 면에서 기본적으로 이런 피지컬 차이 이런 것들이 높이에서는 분명 브루클린이 유리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네요. 저는 한번 브루클린의 뭐 역배나 뭐 프렛 그런 쪽이랑 오바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경기는 오클라호마 대 덴버 경기고요. 일단은 내일 여기 보이는 것처럼 하텐슈타인이 빠지고 그리고 이제 홈그랜이 퀘셔너블이 걸려있고요. 덴버 쪽에서는 머레이가 퀘셔너블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머레이가 이게 퀘셔너블이 못 나오는 쪽으로 가능성이 더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발목 부상이 원래 이거보다 좀 더 심해 보였는데 감독 피셜로는 그렇게까지 뭐 심한 건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아마 바로 나오긴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일단은 막연하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제 뇌 피셜이니까 머레이가 갑자기 내일 뭐 나온다더라 그러시면은 뭐 제가 분석한 거는 생략하시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저는 좀 못 나올 가능성을 좀 내다보는 쪽인데 사실 올 시즌에는 이제 그 직전 경기도 이게 연장전 가가지고 합쳐가지고 한 30점인가 났나? 막 그래가지고 오바가 난 거거든요. 원래는 언더 게임인데 작년에는 뭐 정규 시즌에 이렇게 뭐 오바도 몇 번 있었다고 하는데 그 전에는 또 언더가 많다든지 저는 지금 맞대결로는 이 특수성을 좀 봐야 되는데 내일 이제 오클라마 같은 경우는 스가랑 홈그랜은 아마 뛸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홈그랜이 안 뛸 수도 있고요. 하텐슈타인은 없는 뭐 이런 식인데 스가가 혼자 뛰게 된다고 해도 공수 양면에서 그렇게 나쁘진 않다. 플러스 마이너스는 괜찮다. 하텐슈타인이 없어도 나쁘지 않다. 뭐 셋 다 뛰면은 가장 좋긴 하지만은 어쨌든 수비력 같은 것들이 일관되게 좋은 편이고 어쨌든 요즘에 오클라호마가 제가 여기 가져온 거로도 야투율이나 3점 같은 거 공격 지표가 그다지 좋지는 않거든요. 반대로 덴버는 수비가 정말 안 되고 있다. 대신에 좀 상대를 늦추는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이거는 온오프는 사실 덴버가 좀 더 좀 이게 차이가 큰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내일 머레이가 저는 일단은 없다고 계산을 한번 해볼 건데 두 선수가 동시에 뛸 때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점수도 아주 많이 나는 그런 팀인데 머레이가 없는 요키치만 뛰는 경우 이럴 때 보면은 어쨌든 플러스 7.0이거든요. 머레이가 없어도 충분히 강하다. 분명 이제 머레이 혼자 뛰고 요키치가 없어지면은 상당히 마이너스로 많이 가는 이런 덴버는 요키치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 팀인데 머레이의 영향력은 생각보다 좀 작다는 소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언더오버 편차가 굉장히 크다. 머레이가 없고 요키치 혼자 뛸 때는 아까 봤던 거는 거의 뭐 한 247.6점 막 이렇게 나오는데 머레이가 없어지면은 거의 뭐 한 227점 정도? 그러니까 20점 가량 그때보다는 좀 안 난다는 소리가 되는 거겠죠. 머레이는 또 이런 것도 있기는 합니다. 머레이가 코트 위에 있을 때가 오펜시브 레이팅이 13.4씩이나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선수이기도 하더라. 당장 이제 지난번 맞대결 때 이 경기 121대 127경기에서 그날 이제 머레이가 39점 그리고 요키치는 이제 3점이 10개 중에 2개밖에 안 들어가가지고 머레이가 굉장히 잘했던 날이거든요. 이때도 막 머레이가 뭐 부상 문제가 있다 막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때도 머레이가 잘하는 셈이었었어요. 근데 사실 이제 머레이는 올 시즌에 이제 결장한 경기가 되게 덜어 있는데 머레이가 결장한 경기들이 하나같이 전부 다 덴버가 언더게임이 났습니다. 인디애나랑 217점 그다음에 필라델피아랑은 이거는 되게 이례적인 게임이죠. 이때 뭐 요키치는 부상당했는데 막 머레이 비롯해갖고 막 아마 그때 왓슨도 쉬었나 그랬을 건데 이 덴버가 아주 막 세컨 유니티 나와가지고 맥시, 엔비드 다 있는 필라델피아를 잡았던 올 시즌 가장 이례적인 게임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 다음에 애틀랜타랑도 197점, 미러키랑도 212점, 미러키랑 또 202점 이런 식으로 머레이가 없을 때는 저는 하나같이 다 언더게임 양상이 많이 보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키치 같은 경우 요키치는 여태까지 이제 오클라호마를 상대로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런 평균 득점 같은 게 그다지 막 훌륭한 편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다른 경기들만큼 캐리를 하진 못한다. 그리고 보이는 게 이 내일 아마 요키치가 상대가 이런 수비수들을 조금 살펴봤는데 아마 이제 하텐슈타인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요키치는 홈그랜을 맞았을 때 보면은
여기 있는 TS 슈팅의 효율성이 42.7%로 굉장히 낮게 지키는 면이 좀 있습니다. 이번에 뭐 제일린도 몇 번 만났었는데 제일린은 요키치를 상대로 50.7 정도로 통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TS를 50.7%로 막은 것만은 상당히 잘 막은 편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나는 좀 요키치가 상대전도 그렇고 힘쓰기가 좀 어렵지 않겠냐. 저희는 수치적으로는 좀 그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은 사실 오클라호마가 지금 공격이 조금 별로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애매하긴 한데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좀 머레이가 일단은 빠질 거라고 보고 요키치도 힘을 좀 쓰기가 어렵다면은 과연 누가 덴버에서 오클라호마한테 좀 점수를 뽑을 것인가 그런 것들이 좀 어둡다고 판단을 해서 저는 오클 쪽으로 보고 그리고 언더 한번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유타 대 골스 경기인데요. 사실 이거는 좀 가기 싫은 경기죠. 유타는 일단 마카넨이 없어가지고 요즘에 생각보다 점수가 많이 안 납니다. 그전에는 그냥 닭 오바팀으로 보기 좋았는데, 요즘 가끔 가다 뭐 키온세주가 30점씩 넘게 해주고 그런 날이 있지만은, 직전 경기 때는 17개 중에 4개밖에 안 터졌어요. 그래서 키온세주가 좀 부진한 날이었는데, 근데 그런데도 유타가 나름대로 끝까지 좀 잘 싸우는 면도 어찌 보면 좀 있긴 했었습니다. 미러키 상대로 타이트하게 비볐던 게임도 있었어가지고. 그리고 반대로 골스는 지난번 경기 때 그린이 간만에 3점이나 뭐 이런 것들이 괜찮았었습니다. 이 경기도 오클라호마한테 지기는 했지만은 클러치에는 2점 차까지 비볐다. 꽤나 잘 싸운 편이에요. 요즘 보면은 골스가 커리가 없으면 원래 되게 언더로 간다고 했는데 갑자기 막 오바가 나다가 요즘에는 또 이제 언더 게임이 좀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유타와의 맞대결 때는 제가 옛날에 한번 골스가 유타 원정을 가는 경우에서는 진 게임도 덜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좀 마행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종종 이렇게 보면은 원정 가서도 막 때려 부수고 이런 적도 있어요. 올 시즌에도 이때 경기 이거 아마 마인이었었고 근데 그 전에 보면은 뭐 3점 차라든지 이것도 마인이긴 하지만 뭐 진다든지 7점 차로 마인 못하고 막 이런 식으로 골스가 유타 원정에서는 조금 헤맸던 편이거든요. 안 그래도 지금 이제 커리도 없는데 그래서 그냥 선택하기가 좀 별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전 제 관점에서는 유타는 그전보다는 점수가 좀 안 나고 있는데 그리고 골스도 약간 좀 그전보다는 좀 스피디하지 않다 뭐 이런 생각도 있고 공격 자원도 많이 빠져 있기도 하고요. 그런 것 때문에 나는 약간 언더 생각이 좀 드는데 이거는 별로 가기 좋은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오늘 경기 중에 제일 맛없는 경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냥 본다면은 뭐 골스의 일반승 정도만 좀 생각하고 싶습니다. 요즘에 골스가 워낙에 자원 이탈이 많고 이런지라서. 마지막에 클파 대 뉴욕 경기도 있는데요. 이거 역시 가기 좀 별로인 경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그 전까지 일단 클파도 하든이 없는데 꽤나 잘 싸운다. 카와이 같은 애들 그래도 팀을 좀 야투랑은 다르게 그리고 좀 잘해주고 있기도 하고 공수 양면에서 생각보다 팀이 단단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클리퍼스가 그전만큼 언더팀이 아닙니다. 페이스도 나름대로 좀 빨라졌고요. 원래는 맨 아래권에 처박혀 있다가 그전보다는 좀 빨라졌고 여기 있는 것처럼 점수 생활력이 조금 늘었거든요. 반대로 뉴욕 닉스는 지금 되게 느리기도 하고 수비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좋다. 얘네들이 그 둘 다 이제 페이스가 좀 하위권에 있어요. 최근 7경기 동안 뉴욕 닉스는 24등, 클리퍼스는 22등으로 그전보다 클파가 조금 빨라졌는데요. 별로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그 기간 동안 이런 오펜시브 레이팅과 디펜시브 레이팅을 보면은 클리퍼스는 두 개를 합하면 한 230 정도 됩니다. 뉴욕 닉스는 두 개를 합하면은 218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페이스가 비슷한데 득점 기대치와 실점 기대치를 합힌 게 클파는 230이 넘어가거든요. 근데 뉴욕 닉스는 오히려 언더팀으로 나와요. 나는 그래서 요즘에 클파는 언더보기에 그렇게 적합하진 않은 것 같다. 그리고 뉴욕이 오히려 좀 언더팀이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제 뉴욕 닉스가 한창 이런 수비력으로 방패로 막 상대팀을 두드러져 패다가 레이커스한테 도리어 수비적으로 되게 좀 안 좋은 면모를 보이면서 졌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얘네가 또 백투백입니다. 올 시즌 백투백일 때 6승 5패 그렇게 막 좋은 편이 아니었었어요.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거 좀 이게 제가 정리를 했는데 그 전에 일단 되게 안 좋다가 백투백일 때 4연승을 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오클라호마한테 잘 싸우고 진셈이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창 시즌 초중반보다는 요즘에는 백투백을 꽤나 잘 치렀던 편이긴 하다. 그건 맞는데 또 이제 백투백 중에서도 원정으로 가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작년부터 좀 이제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뉴욕 닉스가 백투백도 약한데 사실 핸디값도 막 그렇게 큰 게 아니기도 하고 이게 좀 애매해 보여. 클파가 어쨌든 표면적으로 못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 전에 상대했던 막 이런 좀 힘 빠진 팀들에 비해서는 백투백으로 감당하기 좀 어려운 면모도 있는 것 같고 언더오버도 아까 말하던 것처럼 요즘에 클파는 그전보다 오버팀인데 뉴욕 닉스는 일단은 언더팀처럼 보인다. 얼마 전에 또 막 덴버한테 140점씩 박은 적도 있었습니다. 어제는 레이커스한테도 막 수비적으로 되게 좀 고전을 하던데 어쨌든 저는 뉴욕이 느린 팀이라는 생각이 있긴 하거든요. 일단 본다면은 사실 221로는 언더가 조금 더 가까워 보이기는 해. 그 정도 말고는 뭐가 좀 없네요. 이 경기도 좀 어려울 것 같은 경기인 것 같습니다. 골스 대 유타는 서로 간에 좀 전력이 약해가지고 문제라면은 여기는 둘 다 그래도 좀 잘하는 편에 속해서 그래가지고 좀 어려운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 뭐 5경기밖에 없는데 좀 어려운 경기들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뭐 분석표는 저는 이렇게 갈 생각이에요. 브루클린 오바가 오히려 제일 나아 보이는 그런 지경이네. 일단 맨피는 좀 빠른 팀이라고 느꼈고, 브루클린은 맨피한테 상성이 괜찮은 것 같다, 자유투도 맞을 만한 것 같고, 그런 식으로 봐가지고 그냥 오바를 때렸습니다. 마포주가 없을 때 좀 감소하는 부분보다는 저는 그냥 오바 쪽으로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다, 그런 식으로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원래 나는 오클 경기가 언더로 보든 마헨으로 보든 머레이가 아마 없을 것 같고, 이거는 제 내피셜이에요. 머레이가 없을 것 같고 요키치도 꽤나 고전할 것 같다. 그러면은 오클이 좀 덴버를 좀 공략하는 모양새가 될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봤는데, 마헨이냐 언더 중에냐는 언더로 조금 더 봤네요. 왜냐면 오클도 요즘에 공격이 좀 안 좋아 보여서 좀 어렵지만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